안녕하세요. 저는 아이필즈 팀의 발표를 맡게 된 김다혜입니다. 지금부터 알약 인식 및 정보 제공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약은 사용 방법에 따라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을 오남용하는 결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장 용기나 첨부 문서를 통하여 아래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약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을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의약품 점자 표시 여부 조사 결과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전체 약품의 72.4%가 점자를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주셨으면 하는 사항은 시각장애인 분들 중 점자를 아시는 인구수보다 점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시각장애인 분들은 약의 정보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약물 복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 알약에 대한 정보를 청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제스나노를 사용함으로써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들과 차별성을 두려고 했는데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알약 인식 시스템의 대부분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고 약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로 전달하며 사용자가 직접 각인이 보이게 이미지를 촬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슨나노를 사용하여 버튼을 이용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약에 대한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함으로써 시각이 아닌 촉각과 청각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계가 각인이 있는 위아래의 알약 이미지를 스스로 촬영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부담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연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초기 하드웨어 초기 디자인과 소프트웨어의 초기 구성입니다. 하드웨어를 초기에 구상할 때는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모델에서 투명 아크릴판에 놓여져 있는 알약을 위아래 카메라가 번갈아 가면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이렇게 촬영된 이미지를 소프트웨어에서 색상 각인 제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분류합니다. 이렇게 분류되어 얻어낸 정답의 정보를 스피커를 통하여 음성으로써 출력하는 것이 저희의 초기 목표였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하드웨어의 최종 디자인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많은 정보들을 알약을 인식할 때마다 듣고 있는 것보다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듣는 것이 더욱 편리하고 유익할 것이라 생각하여 버튼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방형으로 디자인했던 초기 설정과 달리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저희가 사용한 웹캠에서는 위에 빛이 너무 세면 알약 이미지는 물론이고 각인이 잘 인식되지 않도록 사진이 촬영된다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드웨어를 변경하였고 LED를 추가하여 자체적으로 환경을 제어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저희가 실제 만든 이미지인데요. 앞서 보신 최종 디자인과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사용하였던 로지텍 C920 모델이 리뉴얼됨으로써 다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훼손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위아래로 추가의 단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을 추가함으로써 인해 앞의 디자인과 달리 뚜껑을 열 수 없게 되었고 디자인을 변경하여 앞부분을 열어서 약을 넣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최종 구성입니다. 이미지를 욜로에서 디텍팅한 후 바운딩 박스를 그리고 그 바운딩 박스에 맞게 크롭된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또 욜로에서 자체적으로 랭킹을 출력하여 OCR에게 두 가지 정보를 전달합니다. OCR에서는 크롭된 이미지를 가지고 텍스트
리코그제이션을 진행하며 욜로가 넘겨준 랭킹에서 정답을 선별합니다. 선별된 정답의 이름과 가이드를 TTS를 통하여 출력하고 사용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입력받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그에 합당한 정보를 TTS로 출력하는 것이 저희 소프트웨어의 최종 구성입니다. 저희는 총 10가지의 알약을 분류하였는데요. 약을 선정한 기준은 상비약의 여러 카테고리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3가지의 카테고리를 선정하였고, 이 안에서도 서로 유사도가 높은 알약들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알약들, 지금 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 아진팜과 라니엘이 색상에서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타이네롤과 하디코가 제형과 색상이 동일하여 저희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챌린저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욜로에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이미지와 웹캠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총 6,824장을 사용하였고, Saturation, Brightness, Exposure, Bounding Box Rotation, Bounding Box Share이라는 5개의 아규멘테이션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아규멘테이션을 적용한 후 테스트 데이터를 약 14,000장을 사용하였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약 9,000장을 사용하였습니다. OCR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개방 나다의 식별 목록 중 저희가 필요로 하는 품목명, 성상, 표시, 의약품 제형, 색상, 제형 코드명으로 데이터를 축소하고 욜로의 클래스 넘버와 TTS 네임을 추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욜로 V5 모델을 선정한 이유는 실시간 객체 검출에 용이하였고 제슨 나노에서 구동이 가능하며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초반에 욜로 V5N 모델의 NAP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NAP 지수가 특정 구간 이후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셋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폰 이미지로만 구성되어 있던 데이터셋에 직접 구성한 하드웨어에서 촬영한 웹캠 이미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존에 적용하였던 아규멘테이션 중에 힙 아규멘테이션이 알약을 구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색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색상이나 모형을 변형시키지 않는 아규멘테이션을 선택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욜로가 예측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컨피던스 스코어를 이용하여서 랭크를 출력해 OCR에게 후보군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정량적 성능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보이시는 그래프의 파란색이 욜로 V5S 모델이고 주황색이 욜로 V5M 모델인데 로스와 NAP 모두 욜로 V5S 모델이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으로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4번의 테스트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저희는 OCR 모델로 구글 비전 API OCR을 선택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알약의 특성상 보시는 것 같이 프린팅된 제품도 있지만 각인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OCR 모델이 프린팅 데이터로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각인형에 취약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총 6개의 모델을 비교하였을 때 구글 비전 API OCR만이 각인형과 프린팅형을 모두 읽어냄을 확인하였고 저희는 이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 역시도 프린트된 글자 이미지로 학습된 것이므로 각인된 글자의 인식에 취약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식한 글자 중 일부를 잘못 구분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아래 보시는 이미지는 타이네롤의 앞뒤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앞면에 타이네롤은 인식하였지만 뒷면에 500은 인식에 실패하였고 또 앞면 이미지에서 인식한 타이네롤도 일부를 잘못 예측하는 오인식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희는 단어 단위가 아닌 글자 단위로 인식한 결과를 저장하였고 전체 정답 텍스트 중 몇 개의 글자를 맞췄는지를 수치화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이것을 글로만 표현하면 너무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앞에서 저희가 예측하였던 타인네롤 이미지의 OCR 결과를 적용한 결과 저희는 TONERAL이라는 글자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이미지들은 욜로가 출력한 랭크인데요. 그 랭크의 후보군들과 이 글자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5번과 2번은 KDP와 F7에 저희가 예측한 글자가 없기 때문에 0이라는 점수를 갖게 되고요. 타이네롤은 타이네롤 500이라는 10개의 글자 중 5개를 맞췄기 때문에 0.5라는 점수를 갖게 됩니다. T2도 T와 2 중에 T를 맞췄기 때문에 0.5라는 점수를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동일한 점수를 갖더라도 욜로의 상위 랭크에는 타이네롤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네롤을 정답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저희는 욜로와 OCR의 부족한 점을 서로 상호 보완하였습니다. 제슨나노에서 발생한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이트 밸런싱 웹캠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둡다고 인식되는 곳에서 화이트 밸런싱 효과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과 촬영된 이미지에서 각인과 알약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두 번째로는 제슨나노에서 출력되는 LED 밝기가 어두워 앞서 말씀드렸던 하드웨어에서 조명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는 카메라 성능을 비교하였는데요. 저희가 이 실험을 진행할 때는 해상도가 높은 HW20 카메라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낼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밑에 보시는 표와 같이 로지텍 C920 모델의 사진에서 각인이 가장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의 연구 특성상 각인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근접 촬영하기 때문에 해상도보다는 초점 방식이 더 중요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LED의 밝기를 증폭시키기 위하여 NPN 트랜지스터와 저항으로 회로도를 구성하여 밝기를 증폭시켰습니다. 이 회로를 적용하기 전에는 2럭스의 밝기였지만 이 회로를 적용한 후 최대 69럭스의 밝기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 보여드리기에 앞서 저희는 정말로 시각장애인분들이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을 진행할 때 눈을 가리고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약을 기계 안에 넣고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모델이 예측을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길어서 빨리 감기 하겠습니다. 모든 예측이 끝나면 약의 이름과 가이드 음성이 나옵니다. 가이드 음성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면 그에 맞는 정보가 출력됩니다.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원본 영상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방에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 그곳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템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시력자나 시각장애인들의 약물 오남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점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도 약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가능 등
노화로 인한 다수의 저시력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드웨어는 폐휴대폰을 활용하여 이미지의 화질을 개선하고 하드웨어 사이즈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현재는 알약을 하나씩 인식하고 또한 포장이 벗겨진 상태로 인식하고 있지만, 향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포장 상태에서 알약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 한 번에 여러 개의 알약을 분류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저희는 각각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우님 먼저 괜찮으실까요? 지금 마이크가 음소거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앞쪽으로 좀 돌아가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아까 배경 부분 어디? 아까 뭐 핸드폰 어플로 많이 뭐 되어 있다,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게. 여기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근데 이게 뭐 이게 휴대성이나 뭔가 약 같은 건 어디 이동해서 복용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휴대성 면에서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기기가 혹시 부피가 작은가요? 저희가 생각했던 모델은 네. 그 시각장애인분들 혼자 집에서 거주하실 때 약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 밖에 있으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 약이 뭐예요? 이 약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집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대상과 함께 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만든 아이템이기 때문에 휴대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자료조사 단계에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 사실 시각장애인 분들이 약을 직접 사다가 이제 직접 사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으세요.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도와주시는 분들의 사다 주시는 약을 쓰다 보니까 사실 외부에서 약을 그렇게 복용해야 할 일이 많지는 않고, 사다 온 약을 약사분께 직접 설명을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구별해야 되는 상황이 더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MAP는 정확도는 그 똑같은 걸로, 그 똑같은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혹시 확인하시는 건가요? 동일한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되게 차이가 많이 나길래. 그렇게 저희는 욜로 담당이신 분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욜로 팀장님? 네, 그게 MAP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저도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콜앱 환경에서 실험을 했고요. 데이터셋도 똑같고, 다른 점은 다른 노트북에서 했다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사실 약 부분에서 이 정도면 거의 저희 절반 정도 수준이잖아요. 된다라고 보기가 좀 힘들 수준인데, 네. 그래서 그냥 혹시 똑같은 걸로 하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같은 데이터셋 맞습니다. 믿어주세요. 저희가 그런 걸로 장난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장난질이라뇨. 네, 오디오가 비기 전에 저도 질문을 좀 이어가 볼게요. 네, 앞에 좀 그 프로블럼 데포니션 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네, 여기서 연구 목표랑 뭐 이렇게 앞에 이어서 그 혹시 알약의 어떤 포장의 뒤에 있는 설명이라던가 어떤 복용에 관련된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약 단위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 인식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이 그러니까 포장이 아닌 약 단위로 인식하는 이유 네.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사실은 이거는 조금 모델의 난이도로 인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처음 이 모델을 구현할 때 유식님께서 포장 상태에서 인식하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포장에는 이름이 돼 있기 때문에 OCR로 읽어와서 그거를 전처리만 해줄 수 있으면 되는 문제여서,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기도 하고, 또한 저희가 또 상비약만 사용할 건 아니고 처방받아온 약에서 이 약은 나중에 빼고 증상이 괜찮아지면 이 약은 빼고 드세요라고 하얀색 약은 빼고 드세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하여서 약이 포장이 없는 상태를 먼저 구현을 하고 그 이후에 포장이 된 상태에서 인식하는 걸로 방향성을 넓혀가자라고 생각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해당 그 기기에 알약을 집어넣을 때는 앞뒤 방향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나요? 네, 그거 위아래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알약의 배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글자가 잘리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크릴판 부분이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감으로도 여기가 판이고 여기에 놓으면 되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 판 안에만 놓기만 하면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놓아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모델 설명 부분으로 조금 여쭤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OCR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텍스트를 레코그니션을 할 때 이제 구글 비전 API를 사용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구현을 직접 하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는 저희가 지금 사용한 모든 오픈소스 API들이 아까 발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인된 글자로 학습을 진행했었던 모델들이 아니라서 각인된 문자들을 공통적으로 잘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프로토타입의 이 제품을 훨씬 더 이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상용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각인된 문자를 위주로 해가지고 아예 디텍션을 하고 리코그니션까지 하는 그런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먼저 디텍션 하는 것부터 새로 만들고 이제 학습시키기까지는 사실 6주라는 시간은 좀 모자라기도 하고 데이터셋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구글 비전 API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만들어져 있는 모델들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구글 API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 저 왼쪽에 이제 F7이라는 알약이 원체 좀 예쁘게 나와서 그랬는지, 제 생각에는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혹은 어그멘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케일을 그레이스케일로 바꾸고 대비만 조금 바꿔도 해당 텍스트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왜 인식이 잘 안 됐을까요? 네, 전처리 과정을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해봤는데, 사실 저희 눈에 굉장히 진하게 나오는 지금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F7이라는 글자는 저희 눈에는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이걸 카메라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엣지를 추출해 봤을 때 F7이라는 엣지는 되게 약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노이즈들이 있어가지고 그 노이즈들에 섞여가지고 F7이 되게 흐리멍덩하게 다른 경계선들이랑 좀 섞여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글자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눈에는 지금 F7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흠집 같은 것들이 안 보이는데, 이제 카메라가 이제 엣지를 추출할 때, 비전이 엣지를 추출할 때에는 F7 주변에 있는 노이즈들을 한꺼번에 같이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F7이라는 형상이 잘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읽히게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디노이징 작업들을 해주어야 합니다. 근데 디노이징 작업들 중에서 어떤 작업이 가장 가장 효과적인지는 이제 사진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답변인즉슨 일단 해당 이미지를 사람 눈에는 적절히 보일지 몰라도 이제 모델의 관점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해결 방안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적용해 본 부분이 있을까요? 해결 방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하드웨어를 설계를 할 때 이미 그 옆에서 이제 빛을 쏘이고 해줌으로 인해서 일단 그 그림자가 지면은 그게 노이즈로 작용을 해서 글자 부분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빛을 측면에서 쏨으로써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충분히 이제 포커싱이 잘 잡히게 되면은 또한 그런 노이즈가 또 사라지는 경향이 있고 게다가 주변에 놓여져 있는 그 노이즈들 때문에 더 이제 방해를 받는 경향이 있는데 앞에 욜로의 역할은 일단 1차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알약의 영역만 크롭해서 OCR에 넘겨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주변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들을 차단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지금 그 실험을 해본 이 10가지의 알약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이 그 글자들을 잘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업로드를 노션 페이지에 해주신 거랑 PPT가 발표 자료가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그 파이프라인이 혹시 담겨 있는 이미지가 발표 자료 있으신가요? 제가 놓친 걸 수도 있고요. 그 이미지 전처리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코딩으로 구현을 하지는 않았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구현물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아, 프로젝트에서 파이프라인 전체로 조금 담긴 거예요. 아키텍처라 그럴까요, 그러면? 네. 네, 네, 여기 있네요. 네. 일단 크롭이 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이미지가 애초에 조금 더 알약을 좀 근접해서 이제 잡을 수는 없었을까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카메라 성능상 스마트폰에 비해서 웹캠이 굉장히 성능이 떨어져서 처음 사용했던 카메라는 아예 초점을 못 잡았고 그나마 로지텍 C920 모델이 가장 초점을 잘 잡았는데 이게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초점을 잡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안정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최소한의 거리는 유지시켜줘야 해서 이미지를 더 가까이에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를 카메라 밑으로 손을 넣어서 약을 넣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가까워지면 손을 넣기도 불편해지니까 저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해줘야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네, 진짜님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교육생분들 중에서도 IFL 팀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하나만 네,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 시연 영상을 봤을 때, 그, 그러니까 동작하는 시간이 약 1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약이라는 게 그냥 상비약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먹어도 될 수도 있지만, 좀 급박한 상황이라면은 바로 이 약이 어떤 약인지 판단하고 먹어야 되는 그 속도적인 측면도 사실 고려를 해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분이라는 시간이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모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슨 나노의 그 좀 하드웨어적인 성능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거를 이미지 크기를 줄여서 안에서 조금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시도를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저희는 네. 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욜로가 환경 세팅되는 시간이 길어서 1분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욜로를 사진을 돌릴 때
환경 세팅 기간이 너무 긴데 저희는 영상이 아니라 이미지를 받아와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할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동작할 때 세팅을 해줘야 하는 첫 번째 이미지 디텍션이어서 이렇게 더 길게 나온 것도 있고, 저희도 그래서 모델을 시작을 할 때 아예 세팅을 걸어놓고 루프를 걸어서 이거를 그냥 대기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하면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예상은 했는데, 저희가 하드웨어를 구현한 게 좀 시간이 촉박해서 그거를 구현해 보지는 못했고요. 또 창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슨 나노가 가지는 기계의 성능의 한계라고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향후 연구 방향이 제슨 나노가 아닌 성능이 더 좋으면서도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다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질문을 저도 있는데, 네네네. 혹시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들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그멘테이션을 일반적으로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거를 조금 주의를 이제 다른 물체 인식보다 조금 이제 유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지가 각도가 바뀌거나 이미지 있는 텍스트가 이제 각도가 바뀌거나 했을 때 다른 글자로 인식되고 그럴 가능성도 당연히 농후하잖아요. 그리고 해당 문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사용한 결과에서는 욜로로 1차적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욜로는 색상과 모양의 영향은 많이 받는데 글자의 영향은 그다지 많이 받지 않는다라고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OCR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OCR 모델은 이미지가 뒤집혀 있어도 잘 잡아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래서 그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 알약에서 알약을 구별해내는 정보가 크게 중요하게 각인, 색상, 제형 이렇게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 세 개에 관한 어그멘테이션을 넣다 보면은 그 특징을 잃게 되는 것 같아서 어그멘테이션 내용에서 색 분야는 뺐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글씨가 뒤집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뭐 잘못 인식하는 그런 문제를 인지를 못했던 건 아닌데, 사실 그런 거를 어그멘테이션에서 조절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저희가 대상자가 시각장애인 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카메라가 보기 좋게 그 방향에 맞게 알약을 놓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기존에 아무렇게나 놔도 읽을 수 있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회전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함으로 있어서 뭐 OCR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런 어그멘테이션을 빼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것도 어차피 그 부분은 OCR에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지 않았고, 굳이 제안을 했던 거는 욜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색상을 바꾸는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피해서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할 분장 쪽만 한번 좀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마스크로 얼굴 가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럼 해당 프로젝트 기간 동안은 이렇게 만약에 역할 분장이 되었을 때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세팅하는 시간도 필요했을 거고 다른 모델 관련된 부분들이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다른 팀원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었을까요? 말씀드리면은 사실 각자 맡은 분야를 시작할 때 이렇게 나눈 건 맞는데, 각자 그 태스크를 해결하는 시간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결이 좀 빨리 끝난 파트는 OCR 파트였고, 그래서 OCR 파트에 계신 분이 이제 그 저희 팀장님께서 맡고 계신 부분이 제슨 나노 하드웨어 그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렵다 보니까 글로 붙기도 했고, 이거를 주축으로 이 멤버가 한 건 맞지만 자기 태스크가 끝나면 좀 유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유동적으로 좀 필요한 쪽에 붙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OCR 하기 전에 이제 그 공공 데이터에서 이제 확인을 하셨던 이제 알약에 들어가 있는 일단 텍스트 시퀀스 길이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도 분명히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OCR 했을 때 뭐 긴 문장도 있을 거고 짧은 문장도 있을 거고 이제 글자 단위로도 있을 텐데 혹시 길었던 그 표기된 이름?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 지금 피처 이름으로 보면 색상 앞인가요? 아니면은 표시 앞이라고 봐야 되나요? 알약에 들어가 새겨져 있는 글자가. 표시 앞뒤가 있는데 저희는 네. 표시 앞뒤 내용을 합쳐서 하나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알약이 작다 보니까 최대로 들어갈 수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에서는 타인 에러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러면 타이레놀은 좀 길어서 발생한 좀 잘 인식이 안 되는 케이스였나요?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F7 알약은 두 글자잖아요. 근데 그것도 57로 예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각인된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모든 타이레놀을 찍었을 때 다 오류가 됐던 것도 아니고 그 모든 F7이라고 적혀 있던 그 약에서도 F7이라고 잘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그 각각의 약에 따라 그리고 사진이 찍힌 각각의 이제 컨디션에 따라 조금 유동적인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표시 앞 뒤가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을 합쳐가지고 글자 수를 한꺼번에 넣어서 그나마 많이 맞추면은 그만큼 가산점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합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비교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었고요. 다혜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 같은 경우는 원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글자가 많이 새겨져도 최대 10글자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